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아 살아갈 의욕을 잃었었다. 아무리 말세라 해도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. 내가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뒀던 금은부치 모두 팔아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명문 대학을 졸업시켜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되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.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시도록 해드리고 5.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. 되게 모순적으로 느끼는 게 전 이전에도 좀 병원에도 많이 실려가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저를 정말로 끔찍히 아끼시는 할머니든 모든 분들이 저한테 괜찮냐는 연락 한 번을 안 하셨어요. 우원 씨는 이 큰아버지이자 전두환 씨의 장남인 이 전재국 씨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.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.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우원 씨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이 들었다고 받아쳤는데요. 당연히 서운하고 힘들죠. 서운하고 힘들고. 근데 또 동시에 뭔가 후련한 마음도 있더라고요.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앞에서는 되게 순결한 척, 아무런 죄가 없는 척 그렇게 항상 해오셨는데 항상 거기에 진실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겉으로 표시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 정리하고 제 삶을 살아가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가족들에게 욕을 먹는 신세가 됐지만 우원 씨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입니다. 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.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전두환 씨가 숨긴 돈 대부분이 3세들에게 세습됐을 것이란 추측인데요. 최근 이 말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게 이 JTBC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. 미국에서 유학하다 1989년 돌아온 재국 씨는 그동안 법인 12개를 만들었습니다. 음악세계와 북플러스 등 대부분 출판 관련 업체입니다. 이 법인들은 출판뿐 아니라 남모르게 부동산 사업 등도 진행해왔습니다. 이 전재국 그룹의 핵심은 음악세계. 대출이나 빚도 없고 현금만 70억 원 보유했던 법인입니다. 지난 2019년엔 총 매출 1조 4천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. 주주 명부를 확인했더니 재국 씨 아들과 딸에게 지분 90%가 넘어갔습니다. 나머지 10%만 재국 씨 지분입니다. 사실상 전두환 3세에게 상속이 끝난 겁니다. 30대 중반인 손자 손녀가 무슨 돈으로 지분을 샀는지 물었습니다. 기사님 뵈러 왔는데요. 안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관계자분이라도 좀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.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해명 자체를 피합니다. 제가 7%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만 해도 지난 한 2년간 배당금이 한 2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정말 최소 100억은 다 넘게 있지 않으실까라는. 우원 씨가 사회에 환원 의지를 밝히자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. 재용 씨의 현재 부인이자 우원 씨의 계모이기도 한 박상아 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. 아버지를 그자, 악마라 부르면서 이 폐륜적 언행을 일삼는 우원 씨가 자산을 몰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. 법원은 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였죠. 우원 씨는 이제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웨어밸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팔거나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. 사실 이미 2015년부터 이 웨어밸리가 우원 씨에게 배당한 1억 7천만 원도 그간 박 씨가 받아갔다고 하는데요. 배당금을 거의 2억 원 정도, 제 이름으로만 2억 원이에요. 전재용 본인 전우원은 군복무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을 수임자가 수취할 것을 위임함. 2015년 11월 27일이거든요. 이땐 제가 군복무하고 있었고 전재용 씨랑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을 텐데
박 씨는 자신이 우원 씨의 미국 유학 자금을 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애초 우원 씨가 유학 자금을 웨어밸리 주식을 팔아 갚기로 약속했다는 입장인데요. 반면 우원 씨의 친모는 이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이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. 맞섰습니다. 양도 계약을 할 때도 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그간 박 씨가 빌려준 학비를 우원 씨가 갚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반박했는데요. 제 학비 관련돼서 제가 이때까지 도와주신 거를 뭐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전재용 씨가 뭐 부담하는 세금이 뭐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서류 사인을 했어요. 전재용 씨가 설립한 웨어밸리라는 업체의 지분이 그 아들인,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에게 있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. 네, 웨어밸리는 전두환 씨 차남이자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보안솔루션 업체인데요.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곳이기도 합니다. 지난 2013년 검찰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두환 씨 최측근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손삼수 웨어밸리 대표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었는데요. 현재 우원 씨는 이곳의 지분 7% 상당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뭐 이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이 된 사항이고, 현재 이제 재용 씨의 아내인 박상한 씨가 해당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이제 어제부터 새로 나왔잖아요. 우원 씨가 과거에 작성한 주식 양도 계약서 때문인가요? 네, 우원 씨가 지난 2019년에 자신이 보유한 이 웨어밸리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해서 유학자금 등을 갚겠다라는 이 상환 약정서에 사인을 했는데요. 우원 씨는 이 전재용 씨가 노역 생활을 마친 후에 생활비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전재용 씨 도움으로 유학 생활도 해왔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상환 약정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우원 씨의 친모인 최모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라고 전했는데요. 이 주식 양도 계약을 할 때도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박 씨가 아이들 학비를 빌려준 걸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, 우원 씨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해당 지분이 가압류된 데 대해서 그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,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서울서부지법은 박상아 씨가 지난달 10일 우원 씨를 상대로 낸 4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우원 씨는 솔직히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이상하게 말을 했다가 괜히 또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 무슨 소송 걸까 봐라고 말을 했는데요. 또 박 씨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나 상환 약정서에 따라서 다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. 5억이고 1억이고 1,000만 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, 우원 씨는 이 주식을 갖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이 원하면 주고 싶다고도 말했는데요. 최소한 제 명의는 도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. 또 만약 그 상환 약정서가 효력이 없고 제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는데요. 제 명의만 도용당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랑 관련이 없다면서도 그 회사의 주식이 제게 있다면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, 자.